7시 34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청년 고용 절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8일 날 남경필 경기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대학 교수 등 한 30여 명이 참석해서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연결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사회적 일자리 용어가 사실은 일반화되지는 못합니다. 네네.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반 일자리와 다르게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거든요. 네. 네. 우리 사회에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 노인들도 있고요. 네. 또 장애인,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제 해당되겠죠. 네. 요즘은 또 저소득층 또 청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이들도 넓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대상인데, 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과를 신설을 했거든요. 도 안에 행정으로 사회적 일자리과가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만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7월 달에는 네. 그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경기도는 마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를 아주 일찍부터 절감하신 건데, 네네. 공공 영역만으로 가능할까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없이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중요한 거는 민간, 특히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연결된다면 최상이겠죠.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계열의 그 S1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네. 그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기업의 장애인 그 법정 고용 부담을 또 완화시켜주고, 네. 또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는데, 네네. 그게 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좀 확대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참 힘들다. 네네. 이걸 이끌어가기도 힘든데, 경기도면 더 정부, 중앙정부에서 뭔가 세제 혜택을 주든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기도 지역의 경제 사정, 형편 이런 거하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가 또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네네. 형편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현재 1270만이에요. 네네. 전국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취약계층 한 200만 가까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자립하고 자활하느냐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이나 여타 주요 통계 지표들을 보면은 네네. 그 경제 성장률이 그 예상만큼 높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업이 고용을 많이 또 축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고용이 되더라도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최우선 도전 과제로 생각하고 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에 4분의 1 인구 1270만의 경기도다 그 말씀 들으면서 네네. 이 시사 프로를 하면서 이제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 이른바 그런 분들을 섭외하면 경기 방송이라 그러면 난 지방 방송에는 안 나가. 아니 솔직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지역구가 어디인데 그럼 거기 방송에만 출연하라고 결국은 섭외해서 그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방 분권이 오래됐지만 지금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물론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벌써 저희가 지방 선거 지방자치제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1995년부터 했으니까요. 예. 근데 아직도 사실 중앙 집중적이죠. 네.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그 조직과 예산,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뭘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도 이제는 그 협업의 시대이고 또 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 분권이
그 힘을 저희가 믿고 네. 국가적인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지방이 독립한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의 독립이 가능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민선 6기 동안에 경기도가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일자리를 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일반 노동 시장에 좀 틈새를 보완하는 일자리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 3만 6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네네. 그 사회적 일자리로. 금년에 한 3만 8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민선 6기 4년 동안 저희가 한 18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지역 사회 서비스 자활 쪽으로 한 6만 개,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한 4만 개, 장애인 일자리가 한 1만 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3만 개, 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문화재 보호나 도서관 사서 보조 등의 이제 기타 일자리로 한 4만 개 가까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도의 추세와 경기도의 노력이 뭐 결합이 된다면은, 네. 그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냥 뭐 돈으로 도와드리고, 네네. 뭐 보조하는 거는 물고기를 그냥 드리는 거고 잡수세요 하고. 네네. 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라는 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런 면에서 또 이제 그러한 쪽에 속해 계신 분들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전에는 뭐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네. 좀 시혜적 성격의 그런 지원이 많았는데 네. 결국 일자리는 좀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또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유형을 좀 발굴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군포에 그 어르신들이 하는 셔틀콕 공장을 저희가 간 적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 셔틀콕. 네네.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뭐 70대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꼼꼼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불량률이 네. 중국산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네. 그것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훈련이 되고 네. 교육이 되면은 그 맡으신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고 네네. 그게 결국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그 제조회사가 옮겨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건비 대비 효과가 안 나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어르신들, 그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그걸 되돌리면은 네. 그분들은 많은 시간을 일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좀 다시 찾아와서 미스매치를 한다면 네. 꽤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예를 드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는 것을 뭐 제출한다든가 인터넷 같은 게 사실 이제 좀 수월하게 하시지 못하는 계층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행정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좀 어두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좌절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완전히 디프레스되어 있으신 우울하신. 이거를 네. 사실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네. 뭐 저희도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내가 해고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노후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또 노년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네. 좀 사회가 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네. 이런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네. 동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민센터가 아무래도 거점이 되나요? 주민센터도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요. 네. 요즘은 그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 또 일자리 그 정보들이 다양하게 그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관심 있게 녹화하시면은 정보를 얻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유형별로 이제 일자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형별로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정책 그 환경의 변화가 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취약계층으로 이제 4개 계층을 이야기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의 실적인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적 환경 그렇습니다.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네.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한 네. 분들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사회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웃사촌이란 말이 정말 없어졌고요. 네네. 정말로 우리는 우애가 돈독한 형제라는 말이 네, 롯데 네. 사태를 보면서 할 말이 네, 없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것 같은데 네, 경제 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해주시고 역할을 좀 확대해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정말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지사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7시